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이 가격에 사모으면 큰 기회 옵니다. 오랜만에 우리 삼성전자를 어떤 가격에 기회를 볼 수 있을까 오늘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구독자 10만 명 이벤트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이 가격에 사모으면 큰 기회 옵니다. 일단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그 이전에 일단은 삼성전자의 변수, 삼성전자가 어떤 영향으로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삼성전자의 변수입니다. 그거는 지금은 한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지난 1분기 발표 당시 예상한 2분기 매출은 280억 달러였으나 월스트리트는 이보다 더 높은 286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분기 실적은 좋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이에 실적 발표 다음 날에는 주가가 10% 이상 급등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럼 주가 오르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 속에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데 조금만 부진하게 나오거나, 그러니까 280억 달러를 286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275억 달러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럼 사실 잘 나온 거지만 사람들의 기대보다 낮으니까 주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전망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이 꼭 좋거나 꼭 나쁘거나 한 방향으로 가 있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은 현재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AI 열풍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블랙웰이 양산이 좀 지연되면서 앞으로의 전망은 또 뭐라고 얘기할까? 1분기에는 2분기 나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한 2분기에는 이 블랙웰의 영향이 3분기에 어떨지 뭐라고 얘기할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엔비디아 가이던스가 만약에 약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망치가 조금 우리가 좀 밀릴 수 있어요 라든가 또는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칠 수 있어요 라든가 약하게 나오더라도 결국엔 성장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성장하느냐가 결국엔 삼성전자 상승한 이유가 엮인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성장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금리 인하 약달러입니다. 시장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금리 인하는 이제 거의 확정이다. 근데 0.25냐 0.5냐, 그러니까 두 번 할 거 한 번에 하냐 아니면 한 번만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엔화와 유로화 등 세계 주요국 통화가 모두 달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값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화, 엔화, 유로화 등등 전부 다 지금 달러 가치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면서 뭐야 그러면 돈이 좀 풀리겠네. 그럼 달러가 조금 더 이제 이 눈에 많이 보이니까 흔해지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네? 그럼 거기에 상대적인 엔화와 유로와 원화 가치가 올라가겠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몸값을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9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내비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달러와 약세 흐름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화가 1380원 정도 있었어요. 원래 평균적으로 1달러 대비. 지금 얼마 있죠? 지금 1325원에서 30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50원 정도 빠진 거예요. 많이 빠졌죠. 금리 인하 기대감에 약달러가 지속되면 미국 내 수출주가 강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달러가 약해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비교적 다른 국가의 환율은 세진다는 거예요. 그럼 수출할 때 이익이 더 많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해외로 판매하는 AI 반도체나 AI 소프트웨어들이 수혜를 입을 건데 AI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충분히 수혜를 입을 거고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가 수혜를 입으면 AI 소프트웨어 들어가는 반도체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또 같이 수혜를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자체는 당장은 불확실해도 결국엔 긍정적일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판단하지 말자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그럼 얘기하는 게 AI 반도체도 강해지고 AI 소프트웨어도 판매하면은 성장이 나올 텐데 이 두 개 다 사실 품고 있는 제품이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개 다 품고 있으니까 같이 성장하겠네. 그게 뭡니까? 바로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슈퍼사이클이 올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냥 슈퍼사이클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휴대폰이 많이 팔리는 게 아닙니다. 애플의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 16 출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지금 분주한 모습입니다. 아이폰 16 시리즈의 초기 물량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9천만 대에서 9,5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폰 16부터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AI 스마트폰이에요. 저렇게 말하면 온디바이스 AI. 이 디바이스 안에 자체적인 AI가 들어가는 공식 첫 번째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올해 아이폰 출하량은 2억 4,100억대로 2억 4,100만 대죠. 억이 아니라 과거 최대 출하량 2021년 2억 3,700만 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2억 4,100만 대 정도면은 사실 올해 내년까지 해가지고 AI 기능이 강화되는 아이폰 17이 출시되는 내년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총 5억 대, 두 해 동안에만 5억 대가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죠. 그 정도로 아이폰이 좀 강할 것이다 보는 거고 강한 이유는 뭐다? 그 AI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 바꿀 때가 됐어도 안 바꾸는 경우가 크거든요. 근데 AI를 써야겠다 해서 교체 수요를 좀 많이 일으킬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교체가 되면은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폰 16의 특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5랑 달라지는 점이에요. 아이폰 16에는 외부 클라우드 서버와 연결 없이 순수하게 기기 내에서 AI 기능을 제공하는 온디바이스 AI, only 기술을 적용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 그냥 스마트폰 안에서만 돌아가는 AI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스마트폰 내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라든가가 전체적으로 성능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AI 기능을 기기 자체로 구현하려면 고성능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그리고 대량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대용량 D램도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전용 D램에 대한 고도화 그리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온디바이스 AI가 확산되면 특히 LPDDR5X와 최신 초고속 D램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로우 파워, 저전력 DDR5 D램이죠. 그리고 초고속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왜?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AI를 구동시키려면 그만한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이폰 16과 아이폰 16 플러스 모두 8기가 D램을 장착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돼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전작이, 그러니까 아이폰 15가 6GB 램에서 현재 16이 2기가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D램에 대한 고도와 수요가 그냥 수치만 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이폰이 많이 팔릴 건데 조금 더 성능이 좋으니까 더 좋은 D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더 좋은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애플은 전작 중에서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까지만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에서 출시하는 AI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온디바이스 AI라고 이 실제 부르기는 힘들고 실제 AI 자체 시리라든가 이걸 강화해서 만든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기기의 D램 용량이 8기가 이상이 돼야 하는데 15 일반 모델은 6GB라서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아이폰 15 프로를 쓰거나 프로 맥스를 쓰는 사람이 아니면 애플의 AI를 못 쓴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14나 그 전 모델은 그냥 아예 지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교체 수요를 일으킨다는 소리죠. 애플은 온디바이스를 중시하는데 온디바이스를 구동하려면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야 하고 용량도 충분해야 돼서 15 프로까지만 온디바이스 AI를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애플 인텔리전스를 쓰려면 이 15 프로나 15 프로 맥스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그 전 스마트폰은 그냥 아예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교체를 해야겠죠. 그래서 온디바이스는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연산을 처리하는 기술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좀 병적으로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포렌식, 휴대폰이나 지운 정보까지도 꺼내는 거를 애플은 못합니다. 그 정도로 개인정보에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클라우드를 통해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은 AI에서도 정보가 새지 않을까? 그럴 바에는 그냥 스마트폰 내에서만 온디바이스 AI를 사용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은 온디바이스 AI에 좀 진심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려면 D램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굽니까? 예, 삼성전자도 온디바이스 AI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어깨 최소 두께 12나노급 LPDDR5X D램 12, 16GB 패키지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올해 말 내년 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저전력 D램의 진심인 거죠. 이번 제품의 두께는 0.65mm로 현존하는 12GB 이상 로우 파워 D램 중 가장 얇습니다. 아까 애플도 LPDDR로 다 바꾼다 그랬죠? 모바일 기기는 두께는 가볍고 얇아졌지만 내부 부품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모바일 D램 또한 추세에 맞게 두께가 얇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스마트폰이 아까 얘기한 대로 AI가 들어가려면 고도화가 돼야 되고 고도화가 되려면 부품 수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반도체는 얇고 작고 전력은 덜 먹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품을 탑재하면 발열로 인한 속도, 화면 밝기 저하 등 기기 성능 감소를 최소화, 갤럭시 S25부터 적용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갤럭시 25가 나오는 내년부터 적용이 될 걸로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S24는요, 적용 안 했나요? 예,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갤럭시 S24 차세대 D램 비적용이에요. 그래서 S24가 생각보다 좀 재미없었던 이유가 뭐냐?
삼성전자 갤럭시 S24에 탑재될 D램 용량이 최대 12GB 수준이라는 건데 이게 얼마 정도냐? 5년 전 최고 사양 수준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S24가 생각보다 별로였던 거죠. 중국 업체들이 최대 24GB 용량의 D램을 장착한 스마트폰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실제 갤럭시는 해봤자 12기가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는 8기가, 24 플러스와 24 울트라는 8기가와 12GB로 출시될 예정이다. 그래서 16GB를 탑재한 모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S24에. 그러다 보니까 S25가 특별해지는 겁니다. 생성형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모두의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년부터는 그래 올해까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갤럭시 S25부터는 그래도 이 D램이 당연히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16GB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D램에 대한 수요, 고도화, 그 다음에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온디바이스 AI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용 D램 또는 모바일용 D램에 대한 수요와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근데도 중요한 거는 D램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너무 사람들이 지금 HBM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부터 어떻게 보면 성장이 가속화가 나올 범용 D램, 모바일 D램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3분기 서버용 D램 고정 가격이 20% 인상을 추진할 전망이며 올 하반기 D램 평균 가격이 25에서 30% 상승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왜 올라갑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선당 공정의 30%를 HBM 생산에 할당하면서 서버용 D램 공급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범용 D램에 대한 생산도 부족해지고 있죠. 올 하반기 D램 평균 판매 가격은 HBM3E 판매 비중 확대와 서버용 DDR5 출하 증가 등으로 25에서 30%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HBM 하니까 다른 D램 만들 때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25년 D램 시장도 HBM, DDR5 등 고부가 D램 수요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년 대비 성장 자체만 50%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년에도 D램에 대한 성장이 전망이 되죠. 내년 그냥 이 범용 D램입니다. 범용 D램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업들도 관련 설비 증설을 위해 움직이고 있고요. 내년 전체 생산 능력은 늘어나지만 일반 D램은 타이트하게 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왜? 지금 HBM은 늘지만 D램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HBM의 낮은 수율과 디바이스의 교체 주기, 아까 얘기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교체 주기가 도래한 만큼 D램의 수요가 더 확대될 것이다. 왜?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도 고도화된 D램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디바이스 교체 주기가 다가왔고 스마트폰은 전체 판매 대수가 2억 대 이상으로 전망해 모바일 D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갤럭시 S25도 16GB 꽂히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D램에 대한 성장이 결국엔 삼성전자를 이끌고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건데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및 가이던스 발표가 불확실성이 될 수 있지만 금리 인하 기조의 미국 내 수출 AI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 성장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성장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기기 교체 수요 증가와 아이폰 사이클 기대감으로 저전력 D램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D램 수요 증가 전망입니다. 근데 D램 수요는 증가하는데 HBM D램 생산에 집중하고 있어. D램 가격이 하반기부터 상승세 전망입니다. 그래서 D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대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D램 가격 상승에 따라 7만 원에서 7만 6천 원 가격대는 저가 매수 가능 구간입니다. 사실 분할 매수 가능 구간이에요. 그 가격대 자체가. 그래서 D램 상승과 함께 온디바이스 AI 사이클 기대감이 크다. 그래서 아마 온디바이스 AI D램 상승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가격에서 7만 6천 원에서 저는 7만 원 사이 이 안은 사실 매수 가능 구간이다. 이 넓게 봐도 이 가격은 저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구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만 6천 원에서 7만 원 사이가 가능 구간이고요. 제가 목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얘기했지만 대략 상승세는 한 8만 5천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 구간이다. 가격대까지 적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삼성전자 충분히 이 온디바이스 AI 성장에 따라 같이 수혜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D램 쇼티지에 따른 가격 상승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로 흔들리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말씀드리면서 대응하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아까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어디서 받을 수 있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시황이나 저희가 뉴스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제가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전화번호 적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당일 이어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혹시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HBM EUV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고요.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자료집까지 해서 모두 100% 무료로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28일, 27일, 6일, 3일, 20일 추천주 무료로 매일 올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장전해 볼 필요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